네, 경제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맥주 얘기부터 해보죠.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수입이 40% 넘게 줄었다. 중국 맥주하면 저희가 또 칭따오를 떠올릴 수 있는데 중국 현지 맥주 공장 직원의 최근의 그 방류 영상 이것 때문에 위생 논란 여파가 좀 큰 것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칭따오 피지우라는 이 청도 맥주, 예. 이 맥주는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고 지금도 빅 브랜드에서 넘버 2 정도를 하는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맥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맥주에서 지금 그래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방뇨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또 영상을 타고 전 세계로 중계가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을 주었을까? 이 대목에 지금 첫 통계가 나왔는데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맥주 수입이 42.6%나 감소했습니다. 품목별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칭따오 맥주는 아주 거의 대부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우리나라에서의 이 외국산 맥주는 그동안에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본격적으로 번지면서 예. 중국산이 급속하게 올라가서 국내 주류 수입 맥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칭따오 맥주의 방뇨 사건 이후에 다시 역전이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일본 맥주는 불매 운동 분위기도 사그라들었고 예. 또 일본의 최근 아사히 맥주가 그 뚜껑을 통으로 한꺼번에 드러내는 그런 그 드래프트 맥주를 만들어내면서 가뜩이나 좀 수요가 늘어났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의 이 칭따오 맥주의 방뇨 사건으로 가장 큰 혜택은 일본 맥주가 지금 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 맥주, 한국에서 세주되는 맥주는 지금 오비 맥주하고 하이트 맥주 2개가 있는데 이렇게 호재와 악재, 국제적인 학재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맥주 수요가 한국산 맥주로는 확산이 되지 않고 중국이 악재가 터지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또 일본에서 악재 터지면 일본에서 독일이나 중국으로 나가는 그런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덕일까요? 이 불매운동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매운동 여파 때문에 일본 맥주 수입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치를 보니까 일본 맥주 최근 수입량 지난달 수입량 봤더니 7,200여 톤으로 이게 보니까 지난해 동월 대비 300% 넘게 오른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맥주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요. 현재 그 오비 맥주의 카스가 1등, 근데 그 위에 최상위권에 지금 일본 아사히 맥주가 2등, 3등으로 지금 올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3등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예. 그런 면에서 일본 맥주의 비약적 도약이 눈부시다.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예. 한국 사람들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그렇죠. 또 일본에 대한 그 한일 관계의 대탕트 분위기 속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도 사라진 이런 요인에다가 일본 맥주의 기술 혁신까지 겹치면서 국내 맥주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요. 예. 우리 지금 그 맥주의 순위 새로 나온 하이트 맥주의 켈리 같은 맥주가 있는데 그보다도 일본 맥주가 더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아주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이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좀 급증하면서 이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허브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준 전세금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만 지금 규모를 봤더니 2조 7천억 원 규모예요. 이 추세로 간다면 올 한 해 사고액 4조 원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세 사기의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허그라는 기관 HUG, 예. 하우징 어반 개런티에서 도시주택보증공사입니다. 정부 기관이고요. 국토부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전세를 계약을 맺을 때 그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 보증 제도를 통해서 보증료를 일부 내면 최악의 경우에
HUG가 돈을 대신 물어주고 그러면 HUG는 그 물어준 돈을 시간을 갖고 임대인에게 대위 변제를 판단하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신고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사고액이 거의 연말까지 가면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그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지금 벌써 4배 가량 더 이상을 폭증한 그런 숫자인데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사기 사건이 많아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조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전세 대란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면 HUG 주택보증공사가 돈을 대신 물어주는데 이 주택보증공사의 돈이 결국 정부 예산이거든요. 그 돈도 제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대위 변제를 못 받게 되니까 정부 예산이 술술 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HUG 입장에서는 기본 자본금이 부족해서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보증을 해줄 수 없는 그야말로 전세 대란 허그가 개입돼 있는 전세 대란이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 문제가 이제 집주인에 대한 대위 변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이 회수율이 2019년 같은 경우는 58%니까 그래도 반 이상은 좀 회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봤더니 10분의 1이에요. 10%대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작은 고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HUG라는 주택보증공사에서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물어주고 돈을 물어줬다면 이제 돈을 줘야 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대위 변제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이 또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위기등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임대인들의 사기가 아주 절묘해져서 아예 돈을 다 빼놓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커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보증공사라는 이 국가기관의 도덕적 회의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민간 보험회사가 하는데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할 때부터 또는 도중에 관리를 잘해서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날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HUG라는 도시주택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여기서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출혈을 해서 이 HUG를 늘려주지 않으면 전세 시장을 정상적으로 꾸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UG가 어떤 전세 보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벗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HUG에 대한 도시주택보증공사와 도시주택보증에 대한 정밀 조사와 진단 그리고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추가 출자가 있을 텐데 이거 그렇다고 마냥 혈세를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일까요? 혈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겁니까? 예, 굳이 한다면 이것을 민간 사업자로 넘겨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떤 그 갈 길이 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단기 대책을 든다면 보증금 규모를 늘리거나 그러니까 보증할 수 있는 규모를 현재 자기 자본금의 70배로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보증을 하게 해주면 그걸 늘리는 거군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 주택 임대 보증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대위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부실이 커져서 국가 예산에 대한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날아오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단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HUG에 대한 어떤 시스템 혁파, 경영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 나아가서는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해야죠. 전세 제도의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